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고도의 안티가 아닌가. 물론 그 각도가 아주 살짝. 오늘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당일에 경찰 배치 관련해서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좀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교통하고 통행 관리보다는 마약 사범 등 수사에 좀 더 집중된 게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 총 137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는데 네. 그중에 40%가량이 형사 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범죄를 적발하는 부서 소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형사과가 많았고요. 이제 예. 여성 청소년과, 그다음에 이제 뭐 외사과,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과거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태원에서의 그 네. 할로윈을 놓고 보면은 사람은 인파는 많이 몰렸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 통제 이런 부분보다는 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탈행위나 범죄 행위를 적발하려고 범죄요. 했던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네. 다만 이번에 그 용산구청이나 경찰에서의 놓친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사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맞는 첫 할로윈 첫 아니겠습니까? 할로윈인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리거나 훨씬 혼잡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되는데 좀 통제나 안전 통제가 아닌 수사에 좀 집중했던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특히 수사 중에서도 네. 마약과 마약. 성범죄 부분에 네. 좀 중점이 많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경찰들도 마약 범죄를 좀 중점적으로 적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안전이 먼저 확보되고 나서 뭐 마약 범죄에 대한 적발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마약에 관한 성과 위주로 좀 너무 포커스가 집중됐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약과의 전쟁 이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용산 경찰서에서 기자단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이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 이런 문자가 기자들한테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 이태원에 몰릴 인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파가 이제 그 빽빽하게 밀집이 되고 뭐 모든 곳들이 사실은 이게 꽉꽉 들어차게 되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마약 단속을 과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상을 전혀 못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그 사고,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이제 압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약 단속을 취소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문자 이제 공지가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다가 압사 사고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문자 다시 나왔죠. 네, 예.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그 인력이 뭐 인원이 얼마나 모일 건지 이걸 어떻게 뭐 통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자체가 거의 전무했던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이와 함께 서울 경찰청 또 용산 경찰서가 준비한 이 헬로윈 데이 대책 문건 이게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인파 밀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산 경찰서와 그 용산 구청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대책 회의 비슷하게 네. 미리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용산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의 자체가 약간 격화된 면도 있었고요. 네. 그 회의에 참석한 그 용산 경찰서 간부도 인력 통제를 담당하는 뭐 경비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여청계라든지 아니면 범죄 수사 관련된 그렇죠. 사람 마약과 관련된 뭐 이런 사람들만 예. 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원 통제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제되고 있는 범죄 신고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만 다뤘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다는 다른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졌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저 이태원 참사 당일 저녁에
현장 인근에 그 서울청 소속 기동대 한 개 부대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거 왜 투입이 안 된 거죠? 네, 심지어는 지금 그 용산 관내에도 기동대 병력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사평이나 삼각 지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네. 있었다라는 건데 이태원에서 녹사평 삼각지는 사실 바로 옆 아니겠습니까? 죄송하네요. 걸어가도 됩니다. 걸어가도 되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결국 핵심적인 것은 서울청에서 기동대 출동 명령을 내려줬었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런 명령을 내려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 됐던 게 아닌가. 또 그중에 큰 원인으로 112 상황센터에서 네. 이제 상황관리관을 담당했었던 그 사람이 당시에 자리를 오랫동안 꽤 비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2에 집중적인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압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했을 때 서울청의 그 경비과를 통해서 바로 기동대를 출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그런 판단을 할 주체들이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도 않고 결정도 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고 부분이거든요. 경찰청장이 지금 보면 대통령보다 보고가 좀 늦게 받았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그렇게 되는 가야 되겠죠. 구조죠. 예. 근데 대통령은 아마 이제 뭐 소방이라든지 다른 쪽을 통해서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안부 장관에게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전화하고 그렇죠. 이런 뭔 일이냐고 총극이 지금 전화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예. 총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 보면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컨트롤해야 되는 타워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건 아닌가. 결국은 총체적인 안일함이 낳은 사고고 사고 네. 발생 이후에도 어떤 뭔가 대응 부실 자체가 일어났다. 저는 참 이거 보고도 믿기 어려운 것이 네. 우리나라 정도면 사실 시스템이 나름대로 작동하는 나라고 그렇죠. 이제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더라도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인데 선진국이죠. 예. 근데 이렇게 큰 일이 정작 벌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뭐 통신망이니 시스템이니 보고체계라니 이런 게 왜 작동을 안 하고 모두 다 그러니까요. 허둥지둥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쏟아져 나오는 보도를 보면서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지금 또 한편으로는 또 서초동 지역에서는 또 기동대가 2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초동도 뭐 이동하려면 그렇게 멀지 않는 어떤 그럼요. 그 시간에는 차도 별로 안 위치인데 막히니까요. 그 대통령 사제요 그 경비 때문에 근데 거기 뭐 사실 경력을 좀 허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네. 있고요. 근데 문제는 병력이 어디 배치돼 있었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 병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동원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휘를 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뭐 거죠. 말씀드렸지만 최초 신고가 나온 6시뿐만 아니라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뭐 9시 이후에 그때라도 아니 뭐 서초동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인근에 있는 그쪽 부대가 됐든 한 개 소대 정도 한 개 제대 한 수준이라도 개만이라도? 이동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은 분명히 막을 수 막겠죠. 있는 막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예.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예. 수준이었는데 결국 출동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아하. 주체가 예. 부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이태원 파출소 소속의 한 경찰관이 내부방에 올린 내용이 그거예요.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에 기동대 경력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인 부분 이런 부분도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긴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서울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네. 이게 약간 이제 뭐랄까요 핑퐁 게임 내지는 뭐 사실 논쟁 같은 걸로 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는 했을 것 같아요 지원 요청. 아 했을 것 같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태원 파출소가 그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 참사 현장이랑 가깝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앞에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있죠.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인력들은 아 이거 우리가 있는 한 20명 정도 남짓의 못 인력으로는 막는다. 못 막는다라는 아. 거를 진즉 알았을 겁니다. 아. 다들 범죄 신고에 대응하기만 해도 정신 없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위 기관인 용산 경찰서 정도는 저는 상황을 알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서울청은 아무래도 약간 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줬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분위기상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지금 돌리는 모양새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위직 그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할 수 있는 한에서 하고 했는데
중과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밑에 네. 있는 사람들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는 어떤 해당 상황을 보고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책임을 지는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정무적 책임.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사태를 놓고 보면은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꼬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 몸통이나 머리로 제대로 보고조차 안 됐던 것 보고가 같아요. 안 되고 있었으니까. 네, 그 예. 보고 체계가 망가졌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복원해 나갈 거냐 그 부분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감찰 대상이고 또 심각한 경우는 수사까지 가능할 걸로 보는데 네. 이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특검을 하려면 한동훈 장관의 상설 특검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검수완박 논의 같은 것들이 또 튀어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한동훈 장관이 결심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의 초동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논의는 추가적으로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경찰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4만 정도 되고 입집 경로도 검찰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훨씬 좀 다양한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사도 특히 이 정도의 그 심각한 참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검수완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도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신데 그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상황인 거라 그렇게까지 그 중요한 말씀인가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좀 알려진 또 그런 의혹이 있는 천공수승. 이분이 막말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많은 말들, 특히 망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뭔가 대통령과 관계성이 있다고 네.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을 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멘토인지 멘토 호소인인지 뭐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작년 10월 YTN 인터뷰에서부터 내가 대통령의 멘토다,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뭐 만났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뭐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뭐 기회고 뭐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저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지금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 참담한 심정이고 이런 정말 자기가 대통령과 뭐 1g의 관계라도 있다면은 절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희생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에게 이번 참사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네. 얼마나 잘 아십니까? 뭐 천공 스승이 책임을 돌리라고 하면 돌리고 안 돌리라고 하면 안 돌립니까? 네. 이런 얘기는 오히려 거의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고도의 안티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고도의 안티다. 네, 이거 뭐 오히려 더 반감을 주는 굉장히 부적절한 아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영상을 보면 위로금 관련해서 이거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모금을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적당한 또 타당한 주장인가요? 일단 지금 이게 약간 모순됩니다. 네. 뭐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라고 했지만 위로금이나 장례비 지원 이런 부분은 이미 정부가 결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정부의 방침에 또 반대해가지고 위로금으로 전환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와가지고 정부가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방침 다 철회하고 그냥 그것도 안 되는 사적 모금으로 얘기죠. 바꾸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어떤 발언이나 천공수의 발언이나 그 얘기에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한 것처럼 YTN 인터뷰에서 그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을 또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자, 이렇다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나 이제는 천공수승한테 이 선긋기 메시지 같은 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내놓는 것도 웃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멘토라거나 뭐 나의 최측근이라거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와가지고 전공 스승은 뭐 저희랑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것도 좀 다소 뭐 남사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조금 이상하다는 좀 약간 거죠. 뭐 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좀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네. 적당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길기 얘기인데요. 우리 해군 11월 6일 날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을 하는데 우길기가 예전에 이종섭 장관이 우길기하고 자위함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뭐 경례를 하도록 큰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길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기기 수준 아닌가 싶고요. 우길기하고 자위함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 봤죠. 물론 그 각도가 아주 살짝 다릅니다. 이거는 각도가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수준으로 정말 미세하게 다른 수준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 우길 모양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외무성에서도 그렇죠. 이게 우길 모양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이 뭐 다소 좀 무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걸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우기려고 지금 말한 것처럼 우기려고 했다든지 일본 정부도 우길 모양 맞다라고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게 그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문양이고 뭐 명칭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의미 이런 것은 뭐 좀 다를 수 있을 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뭐랄까요? 형식적인 법률적인 구분이고 네. 실질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경례 이게 참 예민합니다. 우리가 우길기에 경례하는 모양새가 참 예민하긴 한데 천안 변호사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에 네.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이슈는 사실 안 좋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저희 당과 관련해서 뭐 친일 논쟁 이런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당이 정말 친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고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북한의 이런 도발 같은 것들도 많은 상황이고. 과거에 이 관함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었어요. 김대중 정부라든지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아주 크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또 안 맞는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사 MBN 방송사 지금 업무 정지 부분인데요. 지난 2020년이었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어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고요. 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걸로 보인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높은데 비위를 저질러서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지금 사실은 효력정지 가처분 그것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MBN 방송국? 네, 일단 원래는 지금 이게 유예 기간 3개월이 원래 처분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은 시간이 있고요. 근데 그냥 이걸 그대로 항소를 안 하고 놔두게 되면은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내년 초 정도가 되겠죠. 네. 6개월 동안 방송국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엄청 MBN 입장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타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MBN 측 변호사라면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집행정지를 합니까? 그렇죠. 집행정지를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좀 해달라. 그때까지 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뭐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뭐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난다면 MBN 상황이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약간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MBN이 2011년에 개국할 당시에 그 자본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으로 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그 자본금 넣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의 설립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는 하자가 있는 얘기입니다. 거죠. 이게 1심에서 어느 정도 사실로 판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MBN으로서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